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 미국 증시의 주요 분석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엔비디아 왕좌를 쉽게 뺏지 못하는 이유. 자, 오늘 흥미로운 부분 엔비디아였습니다. 투자은행들의 매수 추천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엔비디아가 15%나 빠졌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20%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 시도하는 부분을 보면서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 엔비디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의 반등이나 뭐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이런 것보다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 시각이 다양하실 텐데 오늘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주말판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다양한 특집 기사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왕좌를 쉽게 빼앗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뭐랑 비교하고 있냐면 애플이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하드웨어만 좋아서 여러분들이 애플을 그런 인기를 갖고 있고 애플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된 건 아니라는 것 아마 많이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애플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폰이라는 뭐 혁신적인 기기, 뭐 아이패드 그 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제품을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소위 생태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기술주가 아니라 정말 필수 생태계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와 비슷한 개념을 엔비디아가 지금 갖고 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초점은 오랫동안 자사칩으로 자기네 만들 칩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개발자들한테 오히려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실제로 시장을 지배하게 된 주요 이유는 쿠다라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나 그런 쪽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주주분들 보통 이제 엔비디아를 그냥 매매하신 분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2007년에 첫 출시했고요. 그 GPU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방대한 양의 코드 라이브러리라든가 모델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GPU랑 소프트웨어 결합한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 세계 개발자라든가 기업이 사용하면서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6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주주총회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요. 쿠다가 현재요 300개 이상의 코드 라이브러리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600여 개의 AI 모델을 포함하고 있고요. 약 전 세계 4만 개 회사에서 이걸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3,700여 개의 GPU 가속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렵게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걸 적용하고 이걸 통해서 AI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는 있죠. 앞선 코너에서 장수의 AMD 오늘도 주가도 엔비디아 따라서 올랐다고 같이 올랐다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큰 경쟁자이 분명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를 보면 5천 관계거든요. 젠수랑과 리사수가 그래서 뭐 친할 수도 있겠죠. 어찌 됐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있겠고요. 또 인텔이라든가 구글, 아마존 등이 자체 칩들을 개발해서 오픈 소스, 예를 들어서 쿠다는 이제 클로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 반면에 다른 오픈 소스를 개발해서 이제 사용하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GR5Q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오픈 소스를 개발해서 이런 엔비디아를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쪽에 이제 관심도 많이 있는데요. 네. 강점은 역시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높은 성능과 뛰어난 기술력은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오픈 소스가 확대되고 정말 장착이 되면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여전히 경쟁도 심화될 수 있고 오픈소스는 확산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앞으로 2, 3년 동안도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갖고 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현재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영원히 갈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 오픈소스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2, 3년 동안은 90%의 주가
90%의 시장 점유율을 여전히 갖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 측면이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주가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 익숙하신 분은 주가 자체,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시기에 의해서 다양한 뉴스, 뭐 재료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요. 미국 주식하실 때 다양한 뉴스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까만 그래프가요. 까만 그래프가 어제 현재까지의 주가입니다. 오늘 약간 반등했지만 이게 워낙 긴 그래프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19년부터 5년짜리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선이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인데요.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는 최근에 내린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주가만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4년, 2025년, 6년의 매출 전망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 주식 투자했을 때 이런 거 본 적이 별로 없으시고 신뢰도도 낮을 텐데 미국 주식하실 때는 상당히 신뢰도를 갖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올해 자체보다는 내년 그리고 후년에 목표하는 매출 전망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당이익입니다. 주당이익의 전망치도 2024년 이제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5년, 2026년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엔비디아의 조언을 드릴 게 쉽지 않죠. 뭐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주가 아직까지 고점 대비 20% 이상 저런 보였다가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고 어떻게 변동성을 나올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소위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엔비디아 최근의 하락에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직은 성장기고 뭐 평생 가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뭐 아직은 계속 이제 성장에 실적에 큰 문제가 없고 매수해도 또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저희가 분석이 여러 전문가께서 한 바 있는데 월가의 시각도 살펴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 반등할 주식 1순위 그리고 UBS도 블랙웰 지연 매출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신에서는 어떠한 좀 주목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더 모트리플의 보도입니다. 억만장자의 선택. 억만장자, 그러니까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은 포트폴리오에서 집중 투자하는 종목을 고도로 집중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뢰도가 좀 높은 사람인가요? 네, 뭐 빌 에크먼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추종하는 분이 많고 미국에서 워낙 그 능력 있는 그런 기업가죠. 그래서 이분이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리틀 벅스의 워렌 버핏이다 뭐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젊은 시절에 뭐 밥 먹는 것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네. 아니 이건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집중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전체 포트폴리오에 지금 10개 중에 6개, 60%를 단 3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중에서도 22%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은 금년 봄만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뒤졌다라고 얘기해서 많이 실망해서 매도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워낙 뭐 이런 쪽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2016년에 첫 투자했고요.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늘린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매도를 많이 늘리거나 이런 적이 없이 확고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단점은 최근에 주가 이제 주식 분할한 이후에 이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는데 PR이 지금 여전히 50여 배 수준이 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될 이슈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전 세계에서 호텔을 갖고 있는 체인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요. 메리엇 호텔도 마찬가지, 힐튼 월드와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18.6%를 빌 에크먼이 지금 현재도 갖고 있고 전 세계 힐튼 프로그램,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도 마찬가지지만 호텔도 가면 뭐 마일리지 이런 거 많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호텔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힐튼 프로그램에 지금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9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 예. 그만큼 압도적인 마케팅,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여러분 이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베이비 버핏, 빌 에크먼, 높은 확신의 주식으로 구성된 고도로 집중된 포트폴리오 3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험난한 로보택시. 예, 로보택시가 10월 발표로 연기한 가운데 잡음이 계속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버 CEO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우버도 아시다시피 자체적인 이제 그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경쟁이 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약간 쉽게 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우버 CEO가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로보택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테슬라의 기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는 시간에 테슬라 로보택시에 참여하면 같이 수익을 내서 나눠 갖자, 이런 가장 큰 개념에서 출발하고, 일부는 우선 자체적인 자동차를 갖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가. 다만 이제 그런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우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만큼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물론 소유자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아는 수많은 어떤 그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 차를 남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는 분도 꽤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시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시간은 또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수요가 겹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정책적인 어떤 변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각 정부, 각 주단체, 시단체에서 그걸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이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고, 역시 사고입니다, 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전했을 때 사고 늘상 일어나지만 그보다는 로봇가 운전했을 때 사고 났을 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어떤 사람들이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사고 나도 사람이 안 탈 거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테슬라의 잡음 소식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기차 주차장 화재 사고 때문에 좀 많은 또 잡음이 국내에서도 있는 편인데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집니다. CNBC입니다. 저변동성의 묵직함. 여러분, 성장주 위주의 투자자라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주를 가져가면서 그 변동성도 적으면서 같이 살펴볼 만한 아주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요. 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80~90%는 성장주에 올인하신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 약간 분산 투자보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분산 투자에 맞는 종목들을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것이 전 맞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흥미로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유해드립니다. 최근 5년 동안요, 지수 대비도 오히려 우수한 수익률을 거뒀고요. 배당 수익률도 평균 이상을 주는 것. 그리고 최근 3개월만 하더라도요, 주가가 5% 이상 올라서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PR은 그렇게 높지 않은 21배 이하 종목들을 한 8종목을 뽑아놨습니다. 8종목 표를 보여드리면 T모바일도 있겠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한 8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보실 만한 것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FB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토존이라든가 T모바일도 이 4종목은 아마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포트폴리오에 담는데 무난하지 않을까라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자, 저변동성 주식도 같이 버무려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항영의 월가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